TV입니다. 오늘 경기 오랜만에 승기를 잡았습니다. 과연 이 경기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그동안에 너무나도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좀 승리를 맛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선수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의 경기 짚어보고요. 또 내일 경기에 대한 전망까지 해드립니다. 오늘 해설위원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분의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의 경기와는 좀 흐름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일단 오늘 뭐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라인업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까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대표적으로 이제 2년차 징크스를 겪고 있는 타자도 있는 것 같고요. 올해 개판이라는 얘기죠. 작년엔 좋았는데. 근데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니까 좀 생소한 종목군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시장이 뭐 좀 그닥 썩 뭐랄까 상승은 했지만 네. 뭔가 좀 잔 부상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개운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좀 이 삼성 관련된 선수들이 선전해준 영향 때문에도 있는 것 같고요. 허 위원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이거 물어보지 말까요? 늘 아니, 비슷한. 저요? 네. 저는 오늘은 뭐 그 삼성그룹주 아니면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양시장 모두 다 승기를 잡긴 했는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활약해준 선수들의 면면 짚어보죠. 라인업 공개합니다. 1번 타자입니다. 롯데케미칼, 2번 타자 GS건설, 3번 타자 삼성물산, 4번 타자 아모레지, 5번 타자 키움증권, 6번 타자 아프리카TV, 7번 타자 삼성전자, 8번 타자 현대차, 9번 타자 네이버입니다. 네. 정종현 운영위원님, 네. 오늘 이 선수들 라인업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였나요? 그 이제 뭐 핵심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쪽은 삼성그룹주라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그 연속성을 가지고서 좋은 어떤 실적을 가지고 계속 빵빵 쳐주면은 모르겠는데 움직일 때 보면은 뭔가 단발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독특한 이슈가 부각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많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거 저는 오늘은 오랜만에 매번 이제 앞에서부터 봤으니까 뒤에서부터 볼까요? 9번 타자부터. 네, 지금 좀 간략하게 라인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허 위원님 얘기 듣고 그리고 네, 또 한 명씩 좀 그렇게 짚어볼게요. 허 위원님은 라인업 좀 어떠세요? 라인업이 글쎄요. 그 3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거 파고 들어가면은 자통포까지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작하는 시간에 좀 삼성물산 살짝만 좀 얘기해볼까요? 살짝 네, 살짝만 해볼까요? 해주세요. 네. 오늘 아까 저희가 동시업 가다가 제가 깜빡했어요. SK 브로드밴드를 작별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브로드밴드가 오늘 안녕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지막인데 오늘 마지막 거래. 예. 네, 내일부터 거래 안 돼요. SK 그냥 끝났어요 이제 오늘로. 근데 브로드밴드도 그렇고 삼성물산도 그렇고 사실은 그 자통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실 것 같다가 왜 이렇게 좀 네, 약해지셨어요? 제가 후배들 교육할 때 후배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 자본시장 통합법은 원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녁에 그 구글링이나 네이버에 쳐서 자본시장 통합법을 들어가 보십시오. 잘못된 것 같아요. 주가만 가지고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그거 뭘 더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해서 합병 비율을 산정을 한 거니까 어차피 잘못됐다고 근데 생각 안 우리나라 여태까지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그러니까 그 법이 때문에 잘못된 것 같아요. 예. SK 브로드밴드도 1대 100으로 당했지. 원래 1대 10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0주 주면 한 주는 받아야 되는데 100주 줘야 되지,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은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성물산은 더 말도 안 돼요. 물산이 훨씬 더 커요. 제일모직보다. 근데 제일모직 주식을 내 거 3주 주고 한 주 받아와야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소액주주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쪽에서 걸고 넘어진 건데 오늘 기사들은 약간 이제 그 우로 좀 치우쳐가지고 우리나라 손 들어주는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던데 제가 봐서는 투자자 보호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되는 자통법의 목적을 지키려면 자통법 그 안이 개정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네. 가지고서 그게 개정될 거라고 보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무리수가 있고.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금융권에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손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제 권력이나 이런 게 다 자본하고 연결돼 가지고
결국에는 있는 사람 위주로 간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주주나 브로드밴드 주주는 그냥 가만히 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가치가 아닌데 삼성물산도 예를 들어서 1대 한 0.5는 해줘야죠. 근데 1대 0.35 하니까. 근데 좀 그게 불합리적인 부분도 있는데 네. 사실 좀 씁쓸하지만 그래서 돈에 제가 놀린 것 같아요. 말에 뭐 하겠습니까로 네.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여기 있는 거니까 시장에 네. 이걸 까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이 있다는. 얘기만 해도 사실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삼성물산 여기서 좀 예, 마무리. 어쨌든 그래서 삼성물산은 3번인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그 아프리카 TV는 6번에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여기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싹 그렇게 와닿지는 않던데 회사가. 그리고 네이버가 오늘 못 쳤는데 9번에 넣어놓으셨네요. 여기 어떤 기대감의 반영인가요? 혹시나 싶어서 등판을 시켰는데 이렇게 됐다. 네.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는 뭐 선수라서. 이건 제가 볼 땐 잘못 네. 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번은 뭐 항상 이제 좀 야구 쳐줘야 됐잖아요. 기교로 얘기하면은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그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이번 라인이 뭐 좀 심하게 라인은 얘기하면 라인. 망하지 않나요? 뭐 여러 가지 계속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2년차 징크스예요, 얘가. 아. 그러니까 작년은 굉장히 아. 좋았는데 네. 그렇네요. 올해는 정말 꽝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온라인에 광고비 지출 자꾸 줄이고 있다는데 왜 자꾸 난 네이버를 추천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이버가 해외에서 뭔가 막 큰일을 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일본 상장 사실 기대가. 실적 개판 나왔고 지금 목표 주가 완전 다운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누가 주식이거든요. 구원 넣은 거예요? 이거? 예, 차라리 그래서- 마스미디어가 여기 들어가면 맞을 것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네. 제가 오늘 라인에 올렸는데 네. 같아요. 뭐 좋은 워낙에 거 있나요? 요새 트렌드가 아프리카 TV? 뭐 공중파에서도 1인 방송 많이 하잖아요, 네, 요새. 마리텔. 그래서 예, M에서 하고 아, 있고 저는 약간 그 별풍선 그거 그 사업 모델이 아니, 그게 그만하겠습니다. 된대요, 사실 된대요. 그게 제가 오늘 이제 약간 좀 그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보는 것 시작하면 단순하면서도 약간의 뭐 성적으로 얘기하면 남성의 뭔가를 그거를 자극하는 듯한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뭔가 좀 고객들의 피를 빨아먹는 듯한 그런 방송인데요. 사실 이게 뭐죠? 야 놀자인가요? 그 뭐죠? 아, 네, 그 컨텐츠 모아놓은- 숙박업체는 뭐 이런 것도 전좀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확장시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분야가 네, 너무 네. 많기 때문에 여기 주식 방송도 많아요. 아프리카 네. TV에도.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게 공중파의 이제 1인 방송 자체가 자꾸 화제가 되고 있고 조만간 K에서도 이제 또 본 맞아요. 따고 그 네. 런칭을 하겠죠. 서유진 씨 남편분 잘하더만요. 그 백종원 씨요. 백 누구 네. 씨. 예. 예, 어쨌든 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막. 이게 뭐 사실 아프리카 TV는 잠시 후에 좀 내가 뭐 말씀드리려고 지금 했는데 얘기를 좀 나눠보죠. 뭐, 아프리카 KTV 좀 어떤 관점에서 선발을 해주신 거세요? 다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배 돼요, 100배. 아, 그렇게 빠졌는데도 100배예요? 예. 아직도? 아직도 빠져도 100배예요. 월봉하고 넓혀져서 이게 엄청 빠졌을 뭐 거예요, 이거 아프리카 TV. 별풍선 해가지고 BJ가 돈을 뭐 많이 번다라고 엄청 얘기하잖아요. 뭐 몇 억씩 번다고. 네네네. 근데 회사는 뭐 먹는지 몰라도 1년에 한 100억도 못 벌어요. 1년에 근데 영업이익으로. 저도 그게 계산이 안 되는 게 네. 그 유명한 BJ 분들 있잖아요. 뭐 김희분님 뭐 이런 분들 그러면은 뭐 3억씩 된대요. 그리고 그게 유명한 분들은 7대 3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BJ가 많이 가자고 회사가 못 먹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쌉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가 며칠간 오른 거는 공중파에 대한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대한 채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자사에 대한 어떤 광고 홍보 효과가 될 수 있으니까. 유승준 효과는 MBC의 없었을까요?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그거 골목 상권 침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맞아요. 아프리카 아니, 노미네이드 뭔가 소득을 뺏어가는 이런. 로열티를 제가 주지 볼때 않을까요? 골목상권 침범이라보다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준 것 같은데 저변을 확대해주는 아, 그래요? 더 더 키워준 거라고. 왜냐면 사실 이제 아프리카 TV가 BJ 얘기만 해서 그렇지 스포츠 경기 중계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그거. 돼서 그렇죠. 안 돼요, 어쨌든 그거. 다 좋은데 뭐 오늘 그 뭐지 쿠쿠전자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밥솥도 그렇고 다 소형화 뭐 4인 가구 이하 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쪽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자꾸 공중파에서 자꾸 찔러주니까 뭔가 좀 수혜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다 좋은데 저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일단.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혜를 앞으로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7% 올랐는데요. 오늘은 왜 이렇게 강했던 거죠? 최근에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네. 한 3, 4일간 따지면 한 5일 정도. 한 15% 정도 올랐을걸요. 예. 왜 그랬을까요? 최근 그 들어서의 제가 강세 말씀드렸던 말씀드린 그 그런 이유에, 예. 부분이요. 그 다른 서유진, 어떤 서유진 씨 남편 때문에 올랐어요. 네. 꼭 그것만은 아니고 이제 요리 공중파에서 자꾸 잘하시던데. 찔러주니까 네. 예.
그렇게 올랐다. 볼수 지금 있죠. 저희 제작진이 아이유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저희 얘기해 장세미 씨도 주시는데. 하잖아요. 그죠? 그쵸. 장세미 씨도 하고. 뭐 최근에 그 유승준 씨도 아프리카 맞아요. TV를 통해서 그 양반은 얘기를 그거 해가지고 해가지고 더 뭐 마지막에 이상한 음이 나가서 뭐 더 작살났다고 그러고. 안 보시는 것 같으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보시는 거 아니세요? 집에서 이거 아이 막 주식하는 연습하고 사람이 계시는 거 정보를 아니에요? 다 습득을 해야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정보 다 알고 네. 있으니까. 아프리카 TV 우선 좀 재료는 있는데 밸류에이션 약간 좀 비싸다. 몸값이 약간은 좀 부담이 있다라는 평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허 위원님은 어떤 선수 좀 눈에 띄세요? 저는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키움증권 한번 보자고 봤으면 좋겠어요. 키움증권 오늘 좀 오늘은 움찔움찔. 오늘 별로 못했어요. 네. 오늘 거의 뭐라 그러지? 번트도 아예 출루를 못했다고 한 봐야 될까? 발만 좀 나갔다고 네, 해야 거의 못 될까요? 갔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1분기에 실적 좋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미리 올라서 빠진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좀 더 할 것 같아요. 그 핀테크 5번 정도에 가 네. 있으려면은 예. 그래도 뭔가 기대는 있어야 돼요. 예, 오늘 그래서 당장 안 5번에 움직여도 예, 5번에 넣어놓으셨나 본데. 그러니까 핀테크 관련해서도 약간은 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보자고 했던 거는 그 거래 시간 확대. 사실 저희가 뭐 주 5일째 이거는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맞고요. 원래 6일 일해야 되잖아요. 아시죠? 6일 일해야 되잖아요. 7일 날 계획하고.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쉬다 보니까 주식도 이제 사실 시간이 돈이고 예전에 지점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달이 2월 달이고 뭐 이랬잖아요. 거래일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근데 그래서, 그 30분이 증가를 하게 되면 네. 뭐 일단 헤비 트레이더들이에게는 좋죠. 거래 시간이 느니까. 그래서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수수료가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구조가 네, 되기 네. 때문에 거래 그 시간이 느는 건 좋습니다. 근데 피곤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6시간 반. 우리나라 6시간. 옆에 있는 일본하고 중국은 다 점심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근데 게 우리나라는 점심시간 없는데 거기다 또 나중에 돌린다고. 또 30분 더 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업계가 어렵다는 건가요? 그럼? 증시가 그만큼 어렵다는 아니 건가요? 업계 어려운 데가 뭐 증권사뿐만은 아니죠. 맞아요. 다른 데 다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뭐 어젠가 뭐 내추럴 엔도텍 때문에 키움증권은 네. 내추럴한테 뭐 한 얼마 줘야 돼 막 이런 말도 그럴 수도 나오더라고요. 있네요. 거기가 거래가 많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래가 이렇게 되면 이제 30%까지 하게 되고 시간도 늘리면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점심 시간은 저는 사실은 오히려 없애는 게 맞다고 봐요. 차라리 1시간 반, 2시간 쉬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동시효과 받아서 볼륨 키우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그냥 하더라고요, 우리끼리는. 근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0분 늘리는 거는 그래도 글쎄요, 3시 반, 30분 동안에 뭘 얼마나 큰 네. 재료가 나올지 몰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기자들 연박 기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확정된 내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주가에는 확정 안 됐어요. 만나서 네. 이야기했는데 확정은 아니고 이제 6월 15일부터 상한가 확대는 확정된 거고. 뭐 증권주는 얘기하자면 호재성 재료는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들은 무조건 하자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일꾼들은 싫어하겠죠, 당연히. 주주주에 대해서 움직인다 다음 얘기가 주 좀 또 이제 있는데. 금통위도 있고 하니까 네. 아마도 거기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증권주에는 네. 뭐 키움증권만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대부분 증권주가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위치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60일 이평선 많이 빠졌어요. 살짝 하향 이탈에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걸쳐 있거나 다 거기서 거깁니다, 위치는. 그래서 뭐 오르면 같이 다 오를 것 같은데 뭐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면 증권주 강세론을 펼치신 두 분이세요. 저는 대우증권. 뭐 네. 충분히 대우증권. 저도 가능성 높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선수 더 볼게요. 정조영 운영형님 어떤 선수? 뭐 볼까요? 아모레지 갖고 왔는데요. 네. 그 뭐 오늘 4번 타자인데 뭐 한 최근 2년간으로 보면은 4번 타자를 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제 오늘 반등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메르스라고 하는 사실 이 메르스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긴데 이것도 뭐 어쨌든 그거를 뚫고 화장품주가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네. 뭐 현재 예,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코너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메르스가 계속 지속이 되면 내수 경기 침체를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화장품주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하향 조정되고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뭐 완화가 되고 하게 되면 기존에 좋았던 애들이 여전히 실적 좋구나라고 하는 어떤 관심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오늘 성적도 아모레 퍼시픽이 조금 더 좋았고 사이즈도 좀 그렇고 한데 아모레 G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특별히는 없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그 생각해봤어요. 뭐 격언에 뭐 전쟁 나면 주식 사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메르스가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옛날 뭐 정주영 회장도 전쟁만 아니면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다. 뭐 대학 강연에서도 그랬다는데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막 너무 막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언론들도 사실은 좀 주의를 서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좀 부풀리는 것도 있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데 이게 너무 좀 치우치면 막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중요하긴 한데 그렇게 많은 비중으로 이게 감익을 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 운영님과 동의를 하는 것이요.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한 25%가 나와요. 그 현지 법인. 그러니까 화장품을 100으로 보면 면세점이 25, 중국이 25, 내수가 5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인들이 50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모레는. 그러니까 면세점이 약간 타격을 받을 수는 있어도 또 우리가 또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면세점은 실적에 그렇게 크게 감이익이 막 나올까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8월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장품 쪽. 맞아요. 네. 그럼 바로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운영님 어떤 선수 고르셨어요? 최종 중에 오늘 뭐 아무래지가 MVP입니다. 오늘의 MVP 아모레즈입니다. 조금 전에 이 선수에 대해서는 짚어봤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선수에 대한 작전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까요? 단기로 봤을 때는 사실 어제하고 그제 사는 게 맞고요. 네. 오늘 따라붙으신 분들은 사실 뭐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화장품주가 시장에서 죽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번 반등을 통해서 알려줬다라고 보여져서 뭐 조정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제가 볼 땐 2분기 실적 발표 앞둔 시점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이번 주 마지막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내일 경기에서는 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장이 뭔가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한 3일 정도 보고 있으면은 뭐 소위 얘기하면 뒷심 부족.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모멘텀 부족. 그러니까 개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항상 음봉 마감을 지금 계속 했거든요. 오늘은 뭐 이제 양십자봉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시장이 좀 불안 심리에 떨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내일 밤에 타결이 뭐 될 거라 보여지고 있는 그리스와 관련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뭐 이번 또 6월달 FOMC에서 미국이 뭔가 우리 금리 9월달에 인상한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주면은 헉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이거 제일 세게 미는 데가 키움증권이에요. 전지원 연구원. 금리 인상 네, 9월 6월 론. 6월론으로? 네. 6월 달에 사실 인상을 안 해도, 네, 그러니까, 뭔가 세게 나올 거라는. 그러니까 네. 인상에 대한 어떤 이제 멘트를 이제 9월에 인상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네, 뭔가 네. 시장이 좀 위협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심리적으로 좀 쫓기고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근데요, 예. 지금 이런 우려로 인해서 많이 빠져놓으면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또 그렇다고 또 반등 올라오고 그러진 사실 않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다음은 굉장히 장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어제 그래서, 미국장 아까 예. 저희가 마감 때 했잖아요. 별로- 독일하고 미국 금리 올랐어도 장이 네. 크게 같이 뭐- 오르죠. 그러니까 예. 아시아권 이머징 마켓하고 이제 우리나라만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떨려 안 떨 수는 약간 없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지금의 어떤 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부분 자체를 글쎄요, 이거를 100%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고 보고 네.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은 하되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특히 그리스 관련 문제는 뭐 독일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다시피 6월 중에는 다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타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해외 쪽 뉴스는 뭐 이렇게 잘 안정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제가 볼 땐 금통이 뭔가 분기점을 줄 수 있다라면 경기 부양 뭐 지금 추경 편성은 뭐 확정된 것 같은데 거의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은 아마도 시장에 조금 그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 오늘은 수급 좀 괜찮았잖아요. 내일 경기를 좀 이끌어줄 만한 주체 네. 어느 쪽으로 보세요? 결국은 외국인 봐야죠. 외국인 보는 게 외국인이 좀 맞고요. 꾸준히 매수 유입시킬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다만 이제 항상 이제 금융투자 증권단인데 이 만기 주간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굉장히 매물이 많아요. 지난달에도 그랬거든요. 예, 오늘도 엄청 내놨어요. 그러니까 대신 근데 만기 부근이 오거나 만기가 지난 다음엔 또 다시 재매수하곤 하는데 이게 항상 만기 때마다 벌어져요. 지난달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 또 쿼드러플 위칭되기 때문에 더욱 더 심하지 않나 보여지는데 뭐 제가 볼 때 국내 기관의 매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이 뭐 지금의 시점에서도 계속 주식을 사들여주고 있다라면은 아래쪽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뭐 주가가 뭐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겠지만 뭐 저점에 대한 어떤 방어력은 좀 나타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의 클린업 트리오 선택해 보겠습니다. 3명의 선수 공개해 주시죠. 네. 선수 호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리옴 쿠첸이고요. 두 번째는 대우증권, 세 번째는 대림산업입니다. 먼저 3번 타자부터 가보겠습니다. 밥솥주네요. 리옴 쿠첸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죠? 예, 쿠쿠전자를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추천을 드려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오늘 상한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쿠쿠전자도 그렇고 리온 쿠첸도 그렇고 뭐 밥솥 업체이고 뭐 오늘 뭐 특허 관련해서 뭐 쿠쿠전자 이긴 거로 나왔던데 사실 리온 쿠첸이 뭐 실은 하나도 없어요. 잃을 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도 이거 기사를 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모두 저도 그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 자세히 보다 말았는데 아. 밥솥 뚜껑에 어떤 기술을 하는 거에 있어서 리온 쿠첸이 그거 우리가 한 건데 쿠쿠전자 따라했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판결이 그거 아니다 이렇게 쿠쿠전자 쪽에 해서 손을 들어줬군요. 뭐 사실 아무 쪽도 피해가 없습니다. 아. 어쨌든 그 중국 모멘텀이 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거에서 사실 메이저 쪽은 거의 팔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상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오늘 이제 한 7, 8% 정도 올라왔는데 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 회복은 당분간은 조금 더 2분기 실적도 좋은 만큼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선수들 중에서 이 쿠쿠전자 말고 이 선수를 골라주신 이유는 오늘 좀 덜 갔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아니요. 있다 뭐 이런 쿠쿠는 거죠. 한 번 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네. 30만 원이 지금 돌파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좀 거의 상한가요. 네. 근데 또 비싸져요. 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만 원대 초반에 있을 때는 PER 25배면은 그래도 30배, 35배는 가야죠. 라고 말씀드렸는데 30만 원대 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또 30대 후반 거의 또 목이 차더라고요. 환산 주가가 300 가까이 되던데요. 그렇죠. 네. 네. 이게 또 액면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추세는 잘 안 꺾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기대감이 조금 너무 빠르게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이제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이제. 왜요? 어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다니시는군요. 제 친구는 PM품이었다. 아니 면세점에서 근무해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많이 들고 나간다고요. 그렇게 들고 나간다고 그랬다고. 근데 그게 친구가 그냥 말했어요. 밥솥이 여기저기 다 잘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아니, 동반해서 사실 가는 뭐 것 같아요. 면세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이제 한국관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인터넷 사람도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는 면세점만 볼 필요는 없어요. 어이제 기자한테 아침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쿠쿠전자 궁금하신 분들은 어이제 친구분한테 물어보면 돼요. 네, 그럼 두 번째 선수로 넘어갈게요. 지금 네. 4번 타자는 대우증권. 역시나 또 증권 관련된 선수의 믿음 느껴집니다. 뭐 꼭 대우증권만 보실 필요는 없고 다른 증권주를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뭐 제가 국채 금리를 잘 보진 않았는데 뭐 이번 주 후반 들어서면서 워낙에 그 경제 지표가 안 좋았고 OECD에서도 우리나라 성장률 떨어뜨렸고 미국에서 아마 제가 기사를 잘못 보지 않았다라면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뭔가 부양을 써야 된다라는 강한 논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니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난번 하는 총재께서 지표가 안 좋으면 인하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면 6월달 금리 인하는 한번 기대해 봄직해서 뭐 대우증권을 중심한 증권주 관심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어제 부자금 전문가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나올 것 같다고. 네, 대우증권 그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부자개미는 효성 대우증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금리 인하론이 무게가 약간 실리는 분위기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림산업도 볼까요? 네. 대림산업 건설주 아니고요. 주가 움직이면 화학주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대림산업 건설주 아닌가요? 뭐 매출은 거의 반반씩 나온 것 같아요. 화학이랑 건설이랑 그렇게 보면은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왔었고 1분기에 2분기에도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화학으로 본다고 해도 뭐 어제 간밤에 유가가 떨어졌어도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보면 오히려 대기 매수가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한다. 1분기에 화학 업종은 거의 서프라이즈 실적이었기 때문에 2분기에도 한번 기대는 해봄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쭉 보니까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수혜주라고 유동성 트로이카라고 하죠. 증권 건설 이쪽 선수에 관심을 좀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뭐 GS건설을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고 오늘 많이 주가 올랐잖아요. 주가 좀 네. 많이 올랐는데 건설로 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맞아요. 다른 거로 올랐어요. 네, 그래서 파르나스. 그래서 현대건설이나 이런 쪽은 제가 볼 땐 이제 어제 좀 반등하고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아마 좀 눌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주 초반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종현 운영위원과 함께 오늘장 MVP 선택을 해봤는데요. 내일의 클린업 트리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리움쿠첸, 대우증권, 그리고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세명 선수의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내일 경기 즐기신다면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에 미국에서 나오는 고용지표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요. 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